예, 영어 교과서 속 한자 용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예,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 교과서 속에 있는 한자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쌤 그리고 김쌤. 예, 이렇게 둘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교과서 속 한자 용어인데 영어 문법 용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쵸. 떠오르는 영어 문법 용어 있으실까요, 김쌤? 접속사? 예, 그리고 뭐 동사, 네. 형용사, 명사, 품사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런 네. 말들이 다 한자 용어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예.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 학교 다니셨을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겠지만 조금 더 그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그게 뭐 정말 깊이 있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지는 못했었죠. 예, 그래서 이번 강좌의 취지는 그래서 영어 문법 용어를 좀 더 깊이 알므로써 우리가 영어 시간에 혹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뚜렷하게 네.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문장론, 그 다음에 2부는 팔품사, 그 다음에 3부는 동사 관련, 4부는 기타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부인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형식, 그리고 뭐 단문, 중문, 복문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와절, 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팔품사에는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볼 거고요. 3부에서는 이제 동사가 중요하죠. 네, 영어에서. 그래서 동사 관련이기 때문에 동사와 거의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조동사. 조동사는 이제 보겠지만 동사를 돕는 쪽이고, 네. 준동사는 이제 동사에 준하는. 그래서 부정사 들어보셨죠? 투부정사 많이 예, 들어봤죠. 맞습니다. 네. 영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네. 투부정사의 부정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동명사. 동명사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동명사니까 주어. 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동사면서도 명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보겠지만 뭐 읽다라고 우리 말을 동사로 쓰지만 읽기라는 말이 있죠. 네네. 읽기라는 말에는 동사적인 것과 명사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동명사.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4부는 기타인데 이제 가정법. 가정하면 영어 단어 어떤 게 떠오르죠? if. 예, 맞습니다. if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아주 네. 낯익은 언니 오빠들이 보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혹시 기억나시죠? 저는 근데 성문보다는 뒤에 나오는 맨투맨을 좀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맨투맨 이전에는 성문,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영문법 교재들이 있었어요. 네. 보면 뭐 5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50년대.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6.25 이후에 이제 성문 이전에 이제 70, 80년대 성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 영문법이 이제 조금 중학생들이 많이 봤던 거. 그렇죠. 조금 책도 두께가 얇고요.
그거에 비해서 기본 영어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간 시기라고 네. 혹은 이제 고등학교 초반에 음. 이거를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망의 이제 성문 종합영어. 예, 그래서 이 종합영어 정도는 이제 몇 번 보고 이제 이걸 꿰뚫어야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전설의 책이죠. 예, 근데 그렇죠. 지금도 이 책들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물론 이제 같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 이후에는 이제 맨투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제 그 맨투맨으로 공부하셨다고. 예, 그쵸. 예, 예. 네. 여기도 이제 기본, 종합 이렇게 있고, 기본이 조금 쉽겠죠? 네, 예, 아무래도. 예. 그 다음에 종합이 이제 좀 어렵고, 음. 예, 이렇게들 했었는데, 최근에는, 예, 뭐죠? Basic Grammar in 예, Use. 그렇죠. 그래머 인 유즈를 네. 최근에 이제 아예 직수입해서, 그쵸. 그렇죠. 예, 영어로 된 영어 그렇죠. 문법 책이죠. 아마 그렇죠. 영국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도 영어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말로 된 문법책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좋아하셨나요? 김신혜 교수님? 저는 예, 그 수학보다는 아, 영어가 훨씬 좀 편했고, 예, 예. 네,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학도 가셨다고 지금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국내에서 문법 공부한 것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움이 별로, 글쎄, 조금은 됐을 텐데, 근데 음, 뭐 엄청 많이 됐을까, 조금.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실제로 예. 스피킹 하는 거는, 음, 네, 뭐 문법의 기초가 되긴 해야 되지만, 또 음, 많은 영어 음, 단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간은 도움이 됐다. 예,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이제 참조하는 책 설명드리면 그 영어 구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문이 나오기 전에 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셨다. 그 정말 예, 아주 예, 빈티지한 예, 책이네요.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어서 제 네.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책이지 꺼냈다가 약간 경악을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설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의외로. 음. 오히려 어떤 구조라던가 그런 것이 더 탄탄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어머님의 그 영문 기초법이 많이 닦여 있으셔서 지금도 그 연세 공부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영어 공부 지금도 그 EBS로 하고 계신 거를 네.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글자 관련해서는 한자 고음 사전이라는 버나드 칼그렌이라는 분이 쓴 그걸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인터넷 사이트는 이제 예문이라던가 설명, 네. 일본에서 나온 사이트인데 그걸 참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장의 형식입니다. 예. 자, 아까 영어 구문론이라는 책에 있는 표인데요. 예, 뭐죠? 예, sentence. 센텐스, 문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영어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예, S로 주로 표현하죠. 네. 주어, 그 그쵸. 다음에 subject. 예, 그 다음에 동사, 네. V로 표현하고, verb. 예, 그 다음에 목적어, 네. object, object.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보어, 요거는 이제 C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과 다른 점은 딱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순서가 다르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동사가 네. 우리말은 서술 동사가 맨 뒤에 오죠. 네. 네,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또 예, 한국어에서는 가끔 음, 보면은 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안 쓰면 문장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어 같은 경우도 영어랑 똑같이 네. 주어 그래서 다음에 동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워 아이니 할 때 네. 동사가 먼저 오죠. 그래서 그 중국 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뭐 영어를 실제로 많이 저희 써요. 그 유학 동기 중에도 예, 중국 분은 되게 영어를 잘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온 저희들은 좀 약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그래서 기억이 그 납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가 어디에 오느냐가 네, 상당히 큰 네,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튼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영문법에 있어서는 영어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네, 동사가 주어 다음, 바로 다음에 온다. 그래서 이 센텐스, 문장 안에 있는 각 단어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펑션, 이제 기능이죠.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품사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주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요? 명사요. 그렇죠. 명사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에서는 예, 본동사, 일반 동사라고도 하고 네, 뭐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목적어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동사나 뭐 형용사나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고 네, 명사만 거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어와 목적은 대표적으로 명사가 들어간다. 예. 어떤 주체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나중에 보겠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어에서는 이런 형용사, 명사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자세가 되어 있지만 이 명사는 또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고요. 네. 이 형용사는 또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사는 또 다른 부사가 또 꾸며줄 수 있습니다. 뭔가 이해되시죠? 복잡하네요. 예, 네. 예, 예. 근데 선후 관계가 예를 들면 주어에 부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음, 거예요. 네.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명사가 들어가되 형용사는 얘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니까 중요도가 오히려 명사에 가장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어떤 그림이 있죠? 장기판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장기판에 보면 여기 자리들이 있고 기능이 있죠. 네, 차라고 하는 그 기능은 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한 칸 가고 이렇게 가는 대각선을 가는 기능이 있어요. 포는 이렇게 뛰어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이 품사에는 이 주어, 동사, 목적, 보의 아래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 네. 이런 것처럼 장기판에 이 장기 아래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과 비슷하다라고도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되게 흥미롭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크게 단문, 중문, 복문, 이런 큰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단문은 뭘까요? 이게 문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죠. 네. 주어, the student. 한번 읽어볼까요? The students 예, were having lunch.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점심 식사를 뭐 가지고 있다, 혹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크게 주어 부분과 서술 부분, 수어부가 하나씩 있는 문장. 네. 그래서 요거를 헛단자. 그래서 헛단자 하면 어떤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단수. 그렇죠. 네, 그렇죠. 단수의 반대는 복수. 그렇죠. 단수는 어떤 하나, 네, 네. 간단하다 그런 의미고. 근데 원래는 이 단자가 여기 보시면 무기였대요. 무기. 근데 이 무기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무기였대요. 네. 그래서 뭔가 위에 여기 창 같은 게 있고 밑에 방패 같은 게 있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싸울 수 있겠죠. 되게 네, 편리했겠네요. 그래서 네, 심플했겠죠. 네, 보통은 방패랑
칼을 따로 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면 된다. 약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주어부와 수어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문장. 참고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복문 같은 경우는 종속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단문이 아닌 게 되고 그래서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단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네. 문장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단문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네. 두 개가 들어가되 그 사이에 그걸 이어주는 조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만약에 기차라고 치면 네. 기차 앞칸이 이렇게 있고요. 한 양이 있고 뒤에 한 양이 있죠. 그러면 기차와 기차 사이에 뭐가 있죠? 그걸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쵸. 네. 네네. 그래서 그 연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and 같은 것입니다. and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요것과 요것이 똑같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위치, 첫 문장과 두 문장이 같은 급이다 라고 해서 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차도 왜 앞칸이랑 뒷칸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예. 네. 그래서 그 연결 부분이 등위 접속사고 등위 접속사는 크게 and가 있고 but이 있죠. 네. 예, 의미상 and는 그리고고 but은 그러나죠. 예,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Tom likes dancing. 그래서 탐이 예, 춤추는 걸 좋아하고 예, He likes singing. 예. 키는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This may sound trivial, but it is very important. 이것은 아마도 매우 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and, but, or 이것이 이제 등위 접속사. 그리고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나 but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바로 중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자는 여기 보겠지만 원래는 무겁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의미가 파생된다고 하죠. 파생돼서 이제 거듭. 네. 거듭이라고 할 때는 이제 중복이라는 네. 단어가 있죠. 중복된다. 계속 뭔가 반복되는 걸로 중복된다고 하죠. 근데 원래의 의미는 이제 무겁다이다. 근데 이 중자가 저는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초기 글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초기 글자가 어떤 모양일까요? 사람이 있고요. 예. 네. 뒤에 가방 혹은 거북이. 네. 예, 혹은 큰 사탕? 거대한 사탕. 너무 큰 것 같은데. 예, 예. 네. 근데 너무 커서 무거운 사탕인지 네. 예, 근데 보통 이거는 큰 가방. 네. 예. 옛날에는 가방에 지금처럼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보자기를 감아가지고 여기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조금 더 리얼하죠. 발까지 그려져 있고 약간 군대로 치면 더블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군대 이제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갈 때나 우리가 훈련 갈 때, 네. 이 안에, 이 가방에 다 때려 넣는 그런 거대한 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겠죠? 이 남자가 거대한 더블백 같은 거를 메고 있는. 약간 백팩 같은. 그렇죠. 근데 이게 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거워서 그렇죠. 내려놓고 싶은. 예, 무겁겠죠. 네. 그래서 무거울 중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거운 네. 가방을 사람이 지고 있는.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시대가 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방과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황당합니다. 뭘까요? 가방 안에 사람이 들어갔나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쓰는 중자에서는 사람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 무거울 중자에서 여기도 무거울 중자지만 사람을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공부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원래의 글자는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무거운 가방,
네. 내고 있다, 무겁다. 근데 지금의 한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 근데 이렇게 왜 변했을까요? 저렇게 그림을 너무 좀 뭐랄까 복잡하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네. 이 지금 쓰는 중자를 쓸 때는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죠. 네네. 획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 못 그리는 사람 힘들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잘 그리는 사람도 네.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양이 있지만 점점 어떤 길을 간다? 단순화되는 길을 간다. 좀 편리한 길. 그렇죠. 네. 근데 그 단순한 길을 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원래의 모양과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 좋은 기와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운치도 있고 좋은데 지금은 다 뭐 양옥이라던가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한옥보다는 더 편리하기 네.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 한옥에서 살았던 그때의 운치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 거지만 대신 편리함을 얻은 겁니다. 어떤 것이든 이렇게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다. 네. 대신 의미와 원래의 그것을 잃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한자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무걸 중자를 쓰고 있지만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글자를 보면서 이 글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글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은 단순화됐지만 원래는 무거운 짐을 드는 모양이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나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숙지해 두시면 한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문 다음에는 이제 복문인데, 예, 이거는 이제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의 주어 뒤에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절이 있는데 그 주절 안에 종속절, 주어와 수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tudents 다음에 I knew at school, college죠. 네. college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포함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겹칠 복자해서 복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The students I knew at college were all serious and industrious.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대학교 때 알았던 학생들은 모두 뭐 심각하고 그리고 또 뭐 부지런한 성실한 학생들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the students were all serious and industrious 같은 경우가 주절이고 네. 여기 삽입되어 있는 I knew at college가 종속되는 절이에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주인과 노예가 네. 있었던 그 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 중에서는 뭐가 더 주체일까요? 주절일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종속절은 이 주절의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히브리어라던가 그런 이제 고전 강좌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고전어 강좌에서 보면 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원래 주석 부분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주석인 거죠. 네. 그래서 the students에 대한 설명을 이 주석 부분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문장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the students를 이럴 때는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마치 주석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홍쌤 같은 경우는 뭐 한자 한문뿐만 아니라
뭐 영어, 히브리어, 뭐 예, 되게 그 관심 언어가 예, 되게 방대한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어, 뭐 문자라던가, 좀 이런, 좀 폭넓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도 어떻게 보면 여러 문자 중에 하나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거, 어와 구와 절의 차이점. 네, 특히 구와 절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실까요? 딱 음, 그냥 들으면 모르겠죠. 네, 우리 네, 심지어 우리 구절이란 말도 쓰긴 하니까 그쵸, 네, 네, 어구라는 말도 쓰고. 네, 근데 네, 이게 엄격히 봤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는 그냥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English is easy에서 이 English 단어 하나, 이거를 네, 어라고 하고, 구는 하나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래서 to study English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구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어를 담당하고 있는 구네요.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음. 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구. 근데 절과의 차이점은 절에는 보면 you study라고 주어 동사가 있죠. 네, 근데 구에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음, 주어 동사가 없는데 두 단어를 이상일 경우를 구라고 하고 두 단어 이상이면서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그것을 절이라고 한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 부분에 있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은 마디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절기라는 말이 있죠. 절기. 네, 예, 절기가 뭐죠? 절기요. 어떤 계절에, 예,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네, 겨울이 네, 바로 절기예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디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잘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구분을 해 놓은 거죠. 큼직큼직하게.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봄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여름 같다. 근데 뭔가 마디를 지으면서 우리가 자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이 겨울이니까 뭐 김장을 준비해야 되겠다. 음, 예, 여름이니까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요 마디 절인데, 우리 몸에서도 이 마디가 있죠. 그쵸. 저기 튼튼이라고 했는데, 요 앞에 뭐일까요? 관절 튼튼. 그쵸. 관절 튼튼, 뭐, 광고할 때. 예. 근데 우리 몸에서도, 뭐, 그런 관절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여기저기, 뭐, 무릎이라던가. 음. 예, 계속 거기를, 튼튼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생기죠. 그쵸.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홍쌤도 열심히 운동하시나요? 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사절. 이 절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어, 수어. 그죠. 주어와 동사, 주어, 수어가 들어간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팔품사 부분입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각계 격파식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품사의 의미를 좀 알아봅시다. 네,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지닌 낱말끼리 모아놓은 낱말의 어떤 갈래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여기 팔품사에서 한번 볼게요. 명사와 동사만 볼게요. 네, 음, 어떤 것이 조금 더 움직인다는 느낌이 동사가 움직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을 수 있겠죠. 그쵸? 예,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 다 모아놨을 때 그것을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임이 좀 없어 보이죠. 정적인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정적인 느낌이죠. 예,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제 마이크도 그렇고, 여기 컴퓨터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다 어떤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명사. 그래서 품사라고 하는 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어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새가 있는데 새 자체는 명사겠죠. 네. 근데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쵸. 날아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품사에서 이 품 같은 경우는 바로 6글자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옛날 갑골부터 이렇게 보시면 네모가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렇죠. 예, 큰 차이는 없고 뭔가 이제 네모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네. 이게 다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물건들. 약간 지금은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물건들이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입구자는 아닌 거죠? 그렇다는 설들도 있는데 이제 물건이라는 설이 오히려 보다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박스 안에 세 개가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변화가 없는. 아까 무거울 중자는 상당히 많이 변했죠. 네, 엄청 달라졌죠.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변했죠. 근데 이 물건 품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에 따라서는 모양이 과격하게 변한 것도 있고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근데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쉽겠죠. 그렇네요. 예, 지금도 이렇게 박스가 3개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 품자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제품. 예, 맞습니다. 전자제품.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컴퓨터, 마이크, 뭐 TV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이고 요 전자제품 할 때 우리가 이 품자를 쓰고 있어요. 아셨나요? 근데 아니요. 이 품자는 쓰기 되게 좋죠. 네, 되게 한자를 잘 간단한 것 같아요. 모르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모를 3개만 쓰면 되니까 상당히 착한 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티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TV와 리모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품사의 품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팔품사에는 첫 번째 이제 명사부터 봐야 되겠죠. 자, 명사 어떨까요? noun이라고 하는데 사람, 생물, 개념 등과 같은 사물의 명칭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될 수 있고, 근데 명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더해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The policeman put handcuffs on the criminal. 해석해 보시면, 경찰관이 그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렇죠. 여기 보면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put. 그렇죠. 여기 동사죠. 네. 이거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적인 것들을 찾아볼게요. policeman, 그렇죠. 경찰, 네. 그렇죠. 여기 사람이죠. 핸드커프가 수갑. 그렇죠. 수갑들. 네. 그 다음에 criminal, 범죄자. 그렇죠. 이것도 사람이니까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명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각각의 역할이 약간씩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명사긴 한데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폴리스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핸드커프는 명사이긴 한데 목적어의 역할. 그렇죠. 상대적으로 폴리스맨이 주체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수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보통 이런 물건을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 대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on the criminal이 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on이 뭐죠? 전치사죠. 네네, 예, 전치사죠. 뭐뭐 위에 이런 네. 뜻인데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만 차 뒤에 the criminal이 와서 얘의 목적어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도 명사가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나 동사가 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She is a famous author. 해석해 보면 그녀는 유명한 작가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이게 형용사죠. 나중에 네. 보이죠. famous 유명한 그 다음에 작가. 그녀와 작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그쵸. 의미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she is라고 했을 때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뭔가 네. 보완이나 보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author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만약에 이 famous가 없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She is 그렇죠. an author. 그렇죠. 여기서 어가 on으로 바뀌고 이게 없어져도 명사만 있어도 이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보어는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봤고 명사하면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관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the policeman 이렇게 the라고 되어 있죠. 네. 해석해 보면 그렇죠. 그 경찰관. 그 다음에 the criminal 그 범죄자, 범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도 여기 보면 그 경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라는 말을 쓰죠. 네. 우리말 안에서도 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사가 무엇이냐? 바로 명사 앞에서 마치 모자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모자가 우리가 모자는 막 바꿔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모자 관자. 그래서 이 모자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라고 하는 그런 크게 다른 모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정관사, 네네, 부정관사. 그쵸.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안 어떤 차이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네. 그렇죠. 알긴 아는데 딱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부정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정관사는 부정, 이게 정할 정자, 여기 보면 발 부분인데요. 발로 땅을 탁 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다.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불특정이라는 말이 뭐죠? 불특정. 뭔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를 들면 사과 가져오라고 할 때 사과가 이제 박스에 있어요. 네. 어머니가 그 사과 가져올 때 어떤 사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사과 하나 가져와 라고 하면 그 사과 여러 개 중에 하나 불특정한 사과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여러 개 사과가 있는데 꼭 다른 사과를 가져야 되는 그런 개념은 없죠.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냥 박스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라. 그렇죠. 그게 가장 맛있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on apple이라고 했을 때 그 애플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어떤 사과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특정 관사인 거예요. 어가 어떤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도 되는 거예요. 사과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만. 근데 네.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사를 사용해요. 예, 그거는 나중에 설명되지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말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 사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사과 하나 가져와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어나 언이 생략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여러 사과 중에 하나만 가져와. 원오브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맨이라고 했을 때 보면 아까 언 애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한 명인 거예요. 꼭 그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네. 그거에 비해서 정관사는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해진 대상에 대한 관사예요. 그래서 policeman이라고 하면 여러 경찰 중에 그냥 아무나 한 명이라고 하면 the policeman은 그 경찰. 그 사람 한 명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서 봤던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영화예요. 이게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The Last Man on Earth. 그렇죠. 해석해 보면 지구에 있는 마지막 네, 사람.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가 코로나 기간에 딱 우연하게 봤는데 참 되게 잘 그 맞아 떨어지는 영화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염병이 이제 전 지구상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이제 사망을 하고 이 한 사람만 지구에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거를 배경으로 한 약간 그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해서 SF 영화인가요? SF 영화죠. 근데 혼자 보셨나요? 코로나 기간에? 예, 그때 제가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되게 감명이 깊었던 거는, 이 코로나 기간이랑 너무 맞아 떨어지고, 마치 이거 예언이나 한 것처럼, 한 1960년대나 그때 찍은 영화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The Last Man on Earth니까, 여기 왜 더가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어가 나오면 안 되고 더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사의 어떤 의미를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네요. 예, 되게 예. 명쾌하네요. 예, 그래서 부정관사는 말씀드렸지만 불특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우리 보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예, 보어. 보시면 보어가 뭘까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보어가 이거를 무엇입니까? 설명해주면? 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충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충한다. 그래서 she에 대해서 author라고 하는 것이 보충한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보자를 보시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져 있죠. 네. 예, 옷 의자랑 그리고 요게 보 발음 부분도 되고 요게 이제 그 김쌤 같은 경우 흥부놀부 아시죠? 네. 흥부놀부 할 때 그거를 흥보놀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보놀보라고 할 때 요 보자가 쓰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오디자가 들어가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바느질요? 아니요. 우선은 옷과 관련이 있겠죠. 네. 옷과 관련이 있고 요 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꿰맨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양말이나 옷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수선하는. 요새는 수선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예, 수선을 할 수 있죠. 네. 그거를 할 때 이제 보라고 합니다. 보. 그래서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한다. 그래서 보어는 보충한 말이라는 거예요. 보충한 말. 그래서 예를 love is라고 했을 때 점점점 하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은 뭐 무엇이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Love is 예를 들면 뭐 real 그 존 레논의 노래 중에 뭐 Love is 뭐 touch 뭐 이런 식으로 그 뒷부분이 도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Love 보충이 is kind. 예, 뭐 그렇게 예,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Love is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이 고음사전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맨 위에 여기 오디자가 들어있는 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ill up이라고 되어 있죠. 뭘까요? 여기 바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fill up. 그래서 보충한다. 그래서 보충한다는 의미로 이 보자. 원래는 옷을 꿰맨다라는 것이죠. 옷을 보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이제 형제의 한자들이 나와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같은 글자로 보는데, 여기 보면 세금자랑 집사자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요새는 슈퍼마켓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점포? 그렇죠. 점포라는 말을 썼어요. 음. 예, 점포가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식료품이나 아니면 어떤 옷 같은 걸 파는 가게. 그래서 보면 여기 영어 단어 뭐라고 되어 있죠? 샵. 그렇죠. 샵이에요. 지금도 우리 샵 많이 쓰죠. 예, 네. 바로 그런 의미가 요 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점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실 때 뭐 이런 자료로 보면 우리 샵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쵸. 영어 단어랑 한자를 연결시켜서 보면 훨씬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보면 여기 집사자, 이 왼쪽 부분이 집사자죠. 예, 커테지. 예, 커테지가 무슨 뜻이죠? 커티지. 어떤 뭐 막사 같은 집이나 어떤 그런 건물 같은 거를 커티지라고 하죠. 이게 집사자인데 이 점포라고 하는 게 샵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사자가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영어 단어도 같이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를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물숫자요. 그렇죠. 그럼 발음이 아까 얘는 보였죠. 네. 얘는 보였는데 아까 점포할 때는 포였죠. 네네. 여기서도 포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포구. 그렇죠. 포구. 부산에 있는 포구 중에 예를 들면 해운대에 뭐가 있죠? 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청사포. 그렇죠. 네. 청사포, 미포 네. 할 때 이 포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면 리버뱅크, 리버 브랜치.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 어떤 그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는 그 항구 같은 것을 우리가 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형제 단어들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형제 단어들을 한 번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요 보는 뭘까요? 보충하다 혹은 보충하다. 꼬멜 혹은 기울 포자죠. 꼬멜 네. 보죠. 예, 맞습니다. 보고 요거는 가게, 샵을 의미하는 점포할 때 포. 네. 요거는 무슨 포? 포구할 때. 그렇죠. 포구. 강. 예, 청사포, 미포 네. 할 때 서울에도 무슨 포가 있죠. 뭐 마포, 무슨 포 상당히 많아요. 포가. 근데 거기에 다 요렇게 있어. 요걸 세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랑 같이 배우니까 이게 그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포 같은 경우 리버뱅크. 이게 뱅크는 어떤 뚝이나 그런 것이죠. 네. 강뚝 그리고 리버 브랜치. 이거는 어떤 그렇죠. 강줄기 같은 약간 네. 그런 거. 예, 그래서 같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어 공부하는데도 거꾸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사에 대해서 봤고 대명사. 대명사는 아시겠지만 자, 명사를 대신한 것입니다. 여기 대자가 바로 뭘까요? 대신할 대자. 예, 대신하다 할 때도 대자가 나오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는 때로는 명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대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등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John bought a knife라고 했을 때 John이 칼을 샀다. 이어지는 문장이죠. He gave it to me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he가 바로 뭐를 지칭하는 거죠? 뭐를 대신하는 거죠? 그죠? John을 대신해서 he라고 쓴 거고 gave, 그다음 it이 뭐를 대신한 거죠? knife가 지금 the knife가 됐네요. 그쵸? 그쵸? 이때는 그 칼이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존이 칼을 샀을 때는 여러 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산 거고 내가 받은 것은 그 산 거는 하나죠.
네. 그 불특정이 아닌데 특정한 거죠. 그래서 th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the knife가 바로 it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John과 knife를 he와 it이 대신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명사를 썼을까요? 영어에서? 좀 반복하는 거를 싫어하고 네, 근데 맞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John bought a knife, John gave the knife to me 라고 하면 약간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반복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 성인이 되고 하면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대신하는 명사를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대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말로 했을 때는 존이 칼을 샀어. 존이 나에게 그 칼을 줬어. 라고 하면 약간 어린아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가 나한테 그걸 줬어.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조금 있어 보이나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 대명사는 두 가지로 나는데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지시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네. 지시대명사의 지시는 뭘까요? 뭔가 가리키는 건가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this는 이것을 가리키는 거고 that은 저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는 아까 부정이 뭐라고 그랬죠? 뭐 정해지지 않은, 특정되지 않은. 그렇죠. 특정하지 않는 뭐 one of them 같은 거죠. 네. 그래서 one 혹은 other, 뭐 another 이런 거. 굳이 우리가 특정할 필요가 없는,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중에서 그걸 대명사로 만든 것이 바로 부정대명사. 다만 이게 부정이기 때문에 간혹 긍정 부정할 때의 부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긍정 부정할 때의 그건 아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입니다. 예, 형용사까지 보면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마칠 것 같습니다. 형용사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걸까요? 명사를 꾸미는, 예, 설명해주는. 여기 보니까 명사나 대명사도 꾸미네요. 예, 대명사를 직접 꾸미거나 혹은 풀이하는 품사인데 왜 하필이면 형용사라고 어드젝티브를 형용사로 번역을 했을까? 이제 보면 이 형용이란 말이 뭘까요? 형용하다. 설명하다? 말하다? 그렇죠. 뭐 표현하다도 볼 수 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예문을 한번 가져왔어요. 기쁨을 이루다 형용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네. 그 무슨 뜻이죠? 기쁨을 이루다 형용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형용하는. 그래서 형용은 표현이다. 말씀대로 기쁨을 이루다 형용할 수 있다. 다 표현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she is a woman. 근데 문장은 성립이 되죠. 네. 그녀는 어떤 한 여인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여인을 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형용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he is a 이거가 considerate woman. considerate는 뭘까요? 사려 깊은 그렇죠. 건가요? 여기 나왔죠. 네, 사려 깊은. 그녀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사려 깊은 여인이다. 그래서 명사를 형용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예, 근데 형용사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그 기능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컨시더레이트 같은 게 없으면 어떤 여자인지가 확실히 보이지 않잖아요. 여자는 여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형과 관련돼서 한번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요 형용사 할 때 이 형자는 요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여기 나무 같은 데다가 칼로 이렇게 새겼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새겼을 때 어떤 형태가 생기죠. 예, 그래서 형태의 형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딱 보시면 친근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shape, form,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shape가 뭐죠? shape 뭔가를 네, 모양이라는 만들, 뜻이죠. 예, 모양이라는 뜻이죠. 네. 모양. 그리고 form도 어떤 형태, 형식, 뭐 예, 형태, 형식, 네. 형태. form. 그래서 뭐 요새도 뭐 폼이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폼생 폼사, 예, 네. 예, 예. 그건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그런가요? 네. 피규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네, 뭐 어떤 형태나 모습, 형태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거꾸로 쉐이프가 형자구나 또 알 수 있어요. 어떤 형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또 형제가 되는 단어 그 한자 중에 요 형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칼도 그렇죠. 아니고, 네. 뭔가 형인데 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상상이 될까요? 고문할 때 좀 형틀, 좀 무섭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에서 민사 소송도 있는데 형사 소송이 있죠. 네. 그리고 주로 감옥에 가는 거는 민사 쪽일까요? 형사 쪽일까요? 형사 쪽일 그렇죠. 형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요새는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흉흉한 좀 무서운 네. 예, 그런 게 이제 형이고 여기 칼이 그래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칼이 없겠죠. 근데 옛날에 과거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네, 거예요. 뭐 교수용 할 때. 그렇죠. 좀 무서운 시대였죠. 그래서 형벌이라는 단어 할 때 이 형자가 칼도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형틀. 바로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온 이게 바로 형틀입니다. 이게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 구멍이 세 개가 뚫려 있죠. 네. 예, 여기 사람의 이제 머리 그리고 여기 팔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되게 상상만 해도 좀 무섭죠. 예, 이렇게 이제 그러네요. 놓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형자, 요 형벌할 때 형자의 영어를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퍼니시먼트. 그렇죠. 예, 벌이라는 뜻, 형벌이라는 네. 뜻이죠. 이해되시죠? 요것만, 요 단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형틀이죠. 네. 형틀에도 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틀에도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형과 형은 통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형용사까지 한번 보고 뒤이어서 또 우리가 품사와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